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 책방 시작합니다. 하얀 마법가루 세상 한방눈 오는 날 나무에도 마당에도 소복소복 포근히 쌓였죠. 내 동생과 함께 만든 하얀 눈사람 고무장갑 양철모자 춥지도 않나봐. 하얀 마법가루 뭉쳐 마법성을 쌓으면 씩씩하게 우뚝 서서 마법성을 지키고 서 있죠. 하얀 마법가루 세상 한방눈 오는 날 나무에도 마당에도 소복소복 포근히 쌓였죠. 내 동생과 함께 만든 하얀 눈사람 고무장갑 양철모자 춥지도 않나봐. 하얀 마법가루 뭉쳐 마법성을 쌓으면 씩씩하게 우뚝 서서 마법성을 지키고 서 있죠. 문영미 작사 이세희 작곡의 하얀 마법가루 세상 듣고 오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 책방, 그림 책방의 책방지기 유정입니다. 어느새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은 2024년이든 2025년이든 그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흘러갈 뿐인데요. 오직 사람만이 그 시간의 한 시점을 정해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2025년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린 사람인지라 이렇게 지나간 한 해가 또 아쉽고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분명 시간은 똑같이 같은 속도로 흐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문득 아침에 머리를 감으며 줄어드는 머리숱만큼이나 샤워 시간이 짧아져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심한 목감기에 걸렸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녹음을 미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 어쩐지 이것도 제 핑계인 듯하여 쉼없이 12월 마지막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곡은 김인주 작사 작곡의 따뜻한 겨울이면 좋겠어입니다. 우리만의 찾아온 겨울이 춥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따뜻한 겨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추운 겨울 장갑 낀 내 손처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에서는요, 최근 출간된 따끈따끈한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 청소년 소설, 어른책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림책방이 여러분의 다정한 책 친구, 책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은요, 올 10월 낮은산 출판사에서 출간된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입니다. 이 책은 공진아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홍선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구루님을 아시나요? 구루님은 굴러라 구루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 뇌병변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이 굴러라 구루님 채널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구루님의 다양한 일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일상들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휠체어를 매달 주제에 맞게 꾸미기도 하고요. 여행도 다니시고 시험도 치시고 공부도 하는 이야기가 그냥 소소하게 담겨 있습니다. 혹시 장애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불편하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장애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라고는요. 이 구루님의 영상들은 그런 편견을 파삭 깨줍니다. 구루님은 장애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저 나답게 사는 법을 이야기해요. 이 구루님께서 쓰신 책도 저는 좀 좋아하는데요. 특히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2022년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오늘도 구르는 중이라는 동화책도 쓰셨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구루님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의 추천사를 쓰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휠체어 타는 공주는 없어 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왜 없어? 라고 되묻는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어린이가 만든 용감한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 큰 꿈을 꾸는 법보다 단념하는 법을 먼저 배웠던 어린 나에게 달려가 포옹과 함께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아니 한 바퀴 내딛는 주인공에게 온 마음을 담아 응원을 보낸다. 제가 지난 11월에 손가락을 다쳐서 한 달 넘게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 엄지손가락 하나 못 쓴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또 그런대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고민 중에 만나게 된 오늘의 신간 그림책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입니다. 이 책의 작가님은 공진하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30여 년 경력의 특수학교 교사이자 여러 권의 동화도 쓰신 작가님이세요. 저는 특히 작년 초에 이 공진하 작가님의 그림책 읽는 나는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라는 책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서 더욱 이번 그림책에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주 크지는 않아서 아담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주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표지는 전체적으로 황금빛이 나는 올리브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멋진 공주님 휠체어가 금빛 동그란 테두리 안에 그려져 있어요. 휠체어 위에는 공주님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 앙증맞은 왕관도 하나 그려져 있네요. 전체적인 그림 톤이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색감이 차분해서 어떤 연령대가 읽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공주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공주 이야기 좋아하나요?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공주들이 있습니다. 백설공주, 인어공주, 오로라공주, 피오나공주, 종이봉투공주 등등 정말 다양한 공주들이 각종 애니메이션과 만화 그리고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수많은 공주 중에 왜 휠체어 탄 공주는 없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라는 그림책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그림책 속의 주인공 윤주는 늘 궁금했어요. 왜 휠체어 공주는 없는 걸까요? 이 책의 면지에는 각종 공주님의 드레스가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예전 종이인형 놀이 기억하시나요? 딱 그런 느낌이 나는 면지예요. 예쁘게 복사해서 이리저리 오리면서 놀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면지입니다. 이 그림책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이가 있는 힘껏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휠체어 타는 공주가 없어요? 백설공주,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내 멋대로 공주, 종이봉지 공주도 있는데 왜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공주가 많은데 휠체어 공주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학교 가는 걸 도와주러 활동 지원사 정희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나는 언니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진짜 휠체어를 타는 공주가 없어요? 휠체어 공주?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에 가는 동안 엄마와 있었던 일을 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반 정연이가 어제 생일이라고 학교에 공주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나도 생일에 공주 드레스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세상에 휠체어 타는 공주가 어디 있냐면서요. 공주 드레스는 이 다음에 걷게 되면 입으래요. 아, 윤주가 속상했겠구나. 사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휠체어 타는 공주가 없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공주 이야기를 다 찾아봤지만 휠체어 공주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야기가 없으면 내가 만들 거예요. 나는 집에 오자마자 새 공책을 꺼내 큼직하게 제목을 적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날에 휠체어 공주가 살았습니다. 공주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최신 전동 휠체어를 탔습니다. 두 손으로 바퀴를 밀고 다닐 수도 있었고 한 손으로 스틱을 움직여 우아하게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공주는 회사에 다니는 엄마랑 회사? 엄마? 회사 다니는 엄마는 공주 이야기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 보통 왕과 왕비가 나오지? 나는 엄마와 내가 사는 집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집이 왕국이라면 왕은 당연히 우리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왕이라고 할래요. 공주는 아주 지혜롭고 믿음직한 왕이 다스리는 멋진 왕국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공주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 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공주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나처럼? 나는 정희 언니를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공주의 말도 잘 들어주고 늘 옆에서 챙겨주고 요정은 어때요? 공주를 지켜주는 요정이요. 오, 그거 멋진데?
공주는 요정들과 함께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바닷가에서 캠핑을 하기도 하고요. 놀이공원에서는 소리를 꽥꽥 지르며 놀았습니다. 공주와 요정들은 날마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놀기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백설공주는 숲속에 버려지고 신데렐라도 인어공주도 힘든 일을 겪었잖아. 휠체어 공주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할까요? 윤주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정혜 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생각났어요. 오늘 혼자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엄청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자세히 들려줘. 요즘 학교 밖에서 전동 휠체어 타는 연습을 하거든요. 학교 밖에서도 혼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요. 같이 가자고 해놓고 선생님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럴 때 선생님은 꼭 마녀 같아요.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사람들은 막 휙휙 지나가요. 손은 땀으로 축축해지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얼굴도 화끈거려요. 어느 날 요정 친구들이 잠든 사이에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마녀는 강 건너 깊은 숲속에 공주를 혼자 두고 깔깔거렸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숲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공주는 놀란 마음을 달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주가 사는 왕국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가시덤불까지 사납게 엉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그르릉 괴물 소리도 들려왔지요. 공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끌어냈습니다. 공주는 한 손으로 휠체어 스틱을 단단히 잡고 다른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왕국을 감싸고 흐르는 강이 나타났어요. 강 건너편에 공주가 사는 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나타난 마녀가 용들을 불러왔어요. 용들은 큰 날갯짓으로 바람을 일으켰어요. 강물은 사납게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강물을 어떻게 건너지? 윤주는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넜어? 신호등을 잘 보고 있어야 해요. 초록불이 켜지면 고개를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보고 건넜어요. 그래서 무사히 잘 건넜어? 아니요. 거의 다 건넜는데 횡단보도 끝에 큰 차가 있었어요. 인도로 올라가는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 사이 신호등이 바뀔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언니가 여기에 차 세우면 안 돼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해줬어요. 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 것 같았겠네. 언니니까 왕자가 아니라 공주죠. 그리고 난 공주가 더 좋아요. 나는 다시 연필을 쥐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공주는 사납게 출렁이는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강 건너에서 요정들이 날아왔어요. 요정들은 공주의 휠체어를 에워싸고는 하늘로 붕 떠올랐어요. 용들이 날개를 사납게 퍼덕이며 덤벼들었지만 공주는 용들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용들은 공주와 눈이 마주치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지요. 공주가 요정들과 함께 강가에 내려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숨어있던 용 한 마리가 갑자기 강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용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휠체어 바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요정들은 휠체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용의 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이 그림책은 윤주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과 윤주의 상상 속 휠체어 공주의 모험 이야기가 서로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진행되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과연 윤주의 이야기 속 휠체어 공주는 이 무시무시한 용에게서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요? 휠체어를 탄다고, 장애가 있다고, 여자라고, 아이라고, 이런 것들이 자신이 꾸는 꿈을 단념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엄마라고 어떤 꿈은 언감생심 꿈꿔보지도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길에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부터 바뀌어야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풍성해지는 세상입니다. 함께 노래를 불러요. 함께 이 모양 맞추며 함께 웃으며 해봐요. 함께 내 손 잡고 함께 달콤한 눈빛과 함께 새콤한 미소로 함께 리듬을 맞추며 함께 노래해요. 뽀송뽀송꼬리 살랑살랑 웃죠. 손길 밟듯 신나는 너와 나의 세상. 불러요. 이제 끝이 꽃처럼 펼쳐져요. 잡아요. 손끝에 느껴지는 우리들이 느껴져요. 춤춰요. 노래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이 세상. 행복 넘치 차오르게 내 손잡고 노래해요. 함께 뽀송뽀송꼬리 살랑살랑 웃죠. 손길 밟듯 신나는 너와 나의 세상. 불러요. 이제 끝이 꽃처럼 펼쳐져요. 잡아요. 손끝에 느껴지는 우리들이 느껴져요. 춤춰요. 노래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이 세상. 행복 넘치 차오르게 내 손잡고 노래해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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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능 작사, 윤학준 작곡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공진아 작가님 글, 홍선주 작가님 그림의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에 이어 소개해드릴 두 번째 신간 그림책은 역시나 올 10월 초록귤에서 출간된 따뜻함은 따뜻해입니다. 원 제목은 What You Need to Be Warm으로 원서는 2023년에 출간되었어요. 이 책은 닐 게이먼 작가님이 시를 쓰고 무려 12명의 그림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 만들어낸 그림책입니다. 이 닐 게이먼 작가님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은 걸작 만화 샌드맨의 창조자이자 스토리 작가라고 하시는데요. 전 사실 이 만화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신들의 전쟁, 그레이브 야드북, 오솔길 끝바다 등 이런 다양한 작품으로 케이트 그리너웨이상, 카네기상, 휴고상, 뉴베리상 등등 수상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작가님이더라고요.
이 닐 게이먼 작가님이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왔고 사람들은 추위에 시달렸다.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을 피해 떠나오느라 집이 없는 사람들, 혹은 집이 파괴되어서 때로는 마을이나 도시가 파괴되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혹독한 추위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싶었다. 그들이 따뜻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자금도. 나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기억이 무엇인지 물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만의 따뜻한 기억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렇게 모인 기억들을 최선을 다해 엮어 시로 만들었다. 요컨대 이 책의 주제는 사람들이 보내준 답변 덕분에 결정된 셈이다. 이것은 추위에 비롯된 것에 대한 시이기도 했지만 신체적인 따뜻함에 대한 시이기도 했고 가족과 친구, 안전하다는 감각에서 오는 정서적인 따뜻함에 대한 시이기도 했다. 이렇게 난민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책, 따뜻하면 따뜻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책 속에 QR코드를 찍어보시면 녹색 스카프로 짜여진 이 시의 원문과 영상으로 제작된 시도 직접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영상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영상도 한번 따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이 영상에서는 이 시를 직접 원어로, 영어로 낭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낭독되는 시를 들으면서 번역된 그림책을 함께 보는 것도 꽤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닐 게이먼 작가님의 시에 12명의 그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조건은 검은색과 주황색만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작가님의 그림들이 합쳐져 있는데도 마치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잘 어우러져서 놀랬어요. 꼼꼼하게 보면은 사용한 도구나 그림 스타일이 다 제각각 다른데도 말이에요. 이 책의 판형은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어른 손바닥 2개 합친 것보다 조금 큽니다. 표지 역시도 검은색이 주조색이라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목과 이 화면의 정중앙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의 모습을 주황색으로 표현해서 책 전체적으로는 그 따뜻한 온기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표지의 하단부에 그 검은 손 2개를 이렇게 쫙 펼치고 있는 손등의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불빛을 향해 있는 손바닥에는 그 불빛의 온기가 전해진 것처럼 주황색 빛이 이렇게 가느다랗게 닿아 있습니다. 직접 그림을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아주 작은 저 멀리에 있는 온기가 나의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느낌을 이 올리버 제퍼슨 작가님이 그리셨다고 해요. 이 올리버 제퍼슨 작가님 책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우리 집에 유령이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반투명한 트레이싱지를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한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어린이들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귀엽고 으스스한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지는 올리버 제퍼슨 작가님이 그리셨고요. 나머지 장면들은 이외에 11명의 작가님들이 이제 안에 내지에 시와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우리 가족 만나볼래 라는 그림책을 쓰신 율리아 퀼름 작가님도 이 그림책 작업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리버 제퍼슨 작가님의 작가 노트는 실려있지 않았는데 이분 외에 나머지 11명 작가들의 그 작가 노트도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이 그림책 작가님들 중에서도 역시나 난민의 생활을 겪어본 분들이 계셔서
이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는지가 굉장히 고스란히 느껴지는 글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뜻하면 따뜻해. 닐 게이먼 작가님의 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께는 어떤 온기가 전달되는지 한번 눈을 감고 음미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함은 따뜻해. 닐 게이먼. 너의 손을 감싸줄 어쩌면 내 입을 댈지도 모를 겨울밤에 구운 감자. 내 어머니 혹은 내 어머니의 솜씨 좋은 손가락들이 뜨개질한 담요. 미소, 손길, 믿음. 눈밭으로 걸어 들어가거나 되돌아 나올 때 얼어붙어서 빨갛게 물든 내 귀끝. 오래된 집에서 라디에이터가 깨어나는 소리. 이불과 담요 아래 파묻혀 꿈을 꾸고 있던 침대에서 일어나면 온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너는 생각해. 찬 공기가 덮치기 전에 딱 1분만 끌어안고 있자. 딱 1분만. 기억 속에서 우리를 따뜻이 감싸는 어릴 적 우리가 잠들었던 곳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 주홍빛 불꽃이 반짝이는 벽난로를 향해서 장작이 타오르고 있는 화덕을 향해서 창문 안쪽에 얼어붙은 숨결은 손톱 끝에서 긁히다가 손바닥을 대는 순간 녹아버려. 설이 덮인 땅이 어둠 속에 묻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목도리를 매자 코트를 입고 스웨터를 입어 양말을 신고 두꺼운 장갑을 끼는 거야. 우리 사이에서 잠든 아이, 뒹굴고 있는 개들과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의 무리. 이리 들어와. 너는 이제 안전해. 난로 위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 저기 너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그들이 미소 짓지. 코코아 혹은 초콜릿, 차나 커피, 스프 아니면 토디. 내가 아는 내게 필요한 것. 주고받는 온기. 가족이나 친구들이 건넨 머그잔을 손에 쥐어 몸이 녹기 시작하지. 우리 중 몇몇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여행을 시작해. 어릴 적에 우리가 잘 알았던 공간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국경을 넘고 넘어 또 한 번 넘어 이야기의 사막을 비틀거리며 가로지를 때까지 깊디 깊은 바다를 용감히 헤쳐갈 때까지 음식과 친구, 집, 침대 심지어 담요까지도 나중에는 단지 기억이 될 거야. 때로 어두운 곳에서는 낯선 사람이 다가와 올 풀린 목도리를 건네며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 충분해. 우리가 여기 머물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데는 이 가장 추운 계절에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데는 너는 여기 머물 권리가 있어. 어떠셨나요? 시리아 난민 문제부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까지 한국 사람들에게는 늘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고향과 조국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엄청난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정한 말 한마디에 실린 따뜻한 온기 한 조각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글에서 저는 좀 놀랐어요.
유엔 난민기구에서 분쟁과 박해로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무려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요. 이렇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할 권리, 삶을 이어갈 권리를 위해 도망치고 있다는 것에 놀랍고도 슬펐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어째서 인간은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이들을 위해 매년 겨울을 나는데 필수적인 물품과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이 책을 통해 모금된 기금 역시도 세계 유엔 난민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요. 아마 예전에 6.25를 겪고 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런 그 원조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한국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출판사 초록귤에서 이 도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유엔 난민기구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의 구매로 우리도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온기 전하기 참 쉽죠? 이렇게 모인 따뜻함이 역시 가장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제이레빗의 작은 도롱뇽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깨끗한 공기와 물에 사는 나는 작은 도롱뇽 산세 좋고 싱그러운 보드라운 풀잎 사이 사는 작은 도롱뇽 나를 해치지 마요 널 해치지 않아요 그저 조그만 풀벌레로 입을 풀칠 정도 하지요 아무리 버티고 버티고 버텨봐도 또다시 잘리고 잘리고 잘라내도 원하지 않아도 새로운 내 모습을 종종 마주하죠 내 눈을 지그시 바라봐줘요 눈 한 번 깜빡거릴 때까지만 오고 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도 그대 해치지 않아요 한 번만 믿어봐요 어느 정도 깨끗한 공기와 물에 사는 나는 작은 도롱뇽 산세 좋고 싱그러운 보드라운 풀잎 사이 사는 작은 도롱뇽 나를 해치지 마요 널 해치지 않아요 그저 조그만 풀벌레로 입에 풀칠 정도 하지요 아무리 버티고 버티고 버텨봐도 또다시 잘리고 잘리고 잘라내도 원하지 않아도 새로운 내 모습을 종종 마주하죠 내 눈을 지그시 바라봐줘요 눈 한 번 깜빡거릴 때까지만 오고 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도 그대 해치지 않아요 한 번만 믿어봐요 서로 가던 길마저 가실까요 각자 하던 거마저 하실까요 지금 먹던 거마저 먹을까요 서로의 안녕을 빌어 줄까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다시 듣기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으시면 지난 방송들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권의 신간 그림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신나는 모험과 일상을 누리는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온기를 지닌 따뜻함은 따뜻해까지요. 오랜만에 오늘은 동화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김서연 작가님이 글을 쓰고 김성나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행운이 구르는 속도입니다. 이 책은 올 9월에 사계절에서 출간되었고요. 제4회 사계절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 작품입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딱 한마디로 하자면요. 장애를 생각하지 않고 장애를 읽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하늘이는 휠체어를 탄 친구예요. 하지만 하늘이의 일상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엄마 아빠 대신에 가게를 보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또 풀리고 휠체어를 탄다는 것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지 라는 시선으로 하는 작가님이 하늘이를 그려내서 참 좋았어요. 또 이 책의 서브 주인공은 이라크 언니 마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간혹 굉장히 폭력적이라고까지 느껴지게 하는 정상인이라 불리는 카테고리에서 좀처럼 잘 들어가지 않는 휠체어를 탄 청소년 여자아이와 외국인 여자. 그런데 이 둘의 조합이 뭔가 투쟁, 고군분투, 모험 이런 단어보다는 유쾌한 일상과 소소한 행복이라는 단어에 더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람은 외국인은 돌아가다! 라는 이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아저씨한테 뻥치지 마. 아저씨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 동방예의지국 한국에 아저씨 같은 사람 없어. 나 불법 아니고 아저씨 내 명예에 훼손했어. 각오해. 라며 무례한 사람은 참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줘 저의 폭소를 터지게 했고요. 하늘이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모델 워킹을 선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책이에요. 물론 이 하늘이와 마람의 일상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버스의 경사판이 고장나 반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지 못하고 혼자 이동해야 한다거나 경사로가 없는 음식점은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어렵다던가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하늘이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지는 않아요. 오죽하면요. 엄마가 하늘이와 다리를 바꾸고 싶다는 말에 엄마 무다리와 내 다리 바꾸면 내가 너무 손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또 자신의 속도는 자신이 정할 것이라 당당하게 말하는 하늘이. 무엇보다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바라본 적이 없는 하늘이의 모습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의 소원이라면 당연히 걷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생각이 무지에서 나온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의 시작 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아 가게 좀 봐줘. 숙제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연필을 내려놓고 잽싸게 바퀴를 굴렸다. 엄마 문어튀김 사올 거지? 창문을 열고 소리치자 꽃무늬 목도리로 머리를 칭칭 감은 엄마가 돌아보았다. 물론이지. 그걸 못 사면 돌아오지 않을게. 대단한 각오를 한 사람처럼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농담을 잘한다. 농담하지 않는 엄마는 상상할 수 없다. 그건 와이파이 안 터지는 휴대폰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손을 흔들어 엄마를 배웅했다. 이따금 엄마는 가게를 비우고 장을 보러 간다. 하루 1시간 정도는 나 혼자서도 문제없다. 우리 집은 바닷가에서 슈퍼를 한다. 가게 이름은 하늘바다 슈퍼.
바다라고 해서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유명한 해수욕장을 떠올리면 안 된다. 우리 집은 아주 한적한 마을에 있으니까. 이곳엔 갈매기도 한 마리 없다. 갈매기들 사이에서도 거긴 노잼이라고 소문난 것 같다. 가끔 왜 이런 곳에서 가게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손님이 있다. 이 가게는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 옛날에는 우리 마을도 꽤 인기가 좋았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가게를 팔려고 마음먹었던 때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나의 장애나 할아버지와의 의리 같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둘러보다가도 불쑥 튀어나오는 자동차와 수많은 계단,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리고 나면 결국엔 우리 동네가 최고야 하게 되는 거다. 으차차차차차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서 가게로 향했다. 우리 집과 가게는 기역자 모양으로 붙어 있어서 마당으로 난 가게 뒷문을 통하면 옆방에 가는 것만큼 손쉽게 드나들 수 있다. 어디 보자.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계산대 위에 놓인 장부를 펼쳐보았다. 엄마는 손님이 올 때마다 장부에 생선가시 같은 빗금을 치는데 여름이 아니고서는 멸치만한 가시밖에 없다. 오늘도 빵명이야. 날이 따뜻해지기 전까진 거의 이렇다. 빵 얘기가 나온 김에 빵 봉지를 하나 뜯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배 한 척이 빵 하며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은 빵의 날일까? 오늘따라 파도가 높다. 잔잔한 바다는 어쩐지 심심한데 성질 부리는 바다는 재미있다. 아빠는 내가 왈가닥이라서 거친 파도를 좋아한다는데 엄마 생각은 다르다. 내가 아픔을 이해하는 인간이라나? 파도와 아픔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란 말은 좀 나쁘게 들린다. 드라마에서 인간은 나쁜 사람에게 쓰던데 으이구 이 인간아 말 좀 들어라 하면서 빵을 한 입 베어보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다. 그새 내 걱정인가 보다. 하늘아 혹시 누가 집 보러 오면 구경하고 있으라고 해. 엄마 금방 갈 테니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가게 2층에 새를 놓은 것 때문에 전화한 거였다. 나는 꿈 깨라고 말하려다 참았다. 아무래도 엄마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다. 화가 언니가 작업실로 쓰다가 나간 뒤로 몇 달 동안 문이 한 번 없었는데 말이다. 2층에 원래 우리 가족이 살았다. 하지만 내 양쪽 다리에 운동장애를 받아들이면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언제까지나 기어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 가게에 딸린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처음엔 나 혼자만 그 방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온종일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는 엄마와 엄마 껌딱지 아빠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좁디 좁은 가게방에서 몇 년 동안 세 식구가 몸을 부대끼며 지내다가 결국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새로 집을 지어! 돈 때문에 망설이던 부모님도 내가 내 방이 필요하다고 진지하게 얘기하자 흔쾌히 공사를 결정했다. 엄마가 이런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사는 거야. 아니 죽어서도. 100년쯤 뒤엔 귀신이 사는 곳으로 우리 가게가 유명해지지 않을까? 어떠신가요? 꽤 재미있지 않나요? 요 첫 장을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았는데요. 이 첫 장에서 뿅 사라지고 뿅 나타나는 마람 언니도 등장합니다. 과연 마람 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고 가장 처음 생각났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휠체어를 타고 모델 워킹을 선보이는 하늘이의 모습이 제 눈에는 누구보다 힙해 보였거든요. 쇼미더머니에서 핫했던 노래죠. 불협화음입니다. 학교 친구들은 나 빼고 PC방에 가네 잘 됐어. 난 집에 도착해 건반에 손을 올리지 난 이걸 바랬어. right. 나한테는 이게 게임이자 지도가 없는 여행이야. 나는 어른은 못 되지. 상상은 항상 도로 지나쳐. 레미파 나를 부끄러워하네 미안해. 말도 듣는 건 수술이 안 돼.
내 어두운 면들이 많아 모서리가 됐어 나는 어른이 아냐 그러기엔 버릇이 나빠 난 불협화 내가 랩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거야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뭔가 동그라미들 사이에 갇힌 세모하나 우린 그걸 작품이라고 불러 친구야 쟤들은 아무것도 몰라 너무 급해 맘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줄래 잠시 나한테 기대지 말길 나는 엘리베이터 문 같지 모두 멀어지기 시작해 점점 나의 아이돌은 다른 시대를 살았었어 당신은 한숨만 쉬다가 목숨을 끊었고 나는 숨을 쉬기 위해 목줄을 끊었어 우리는 똑같이 쓸모없고 세상은 똑같이 아름답지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했어 거짓말 치지만 재수없어 당신 두 발 규제를 벗어나자마자 단발병 통심이 없어진 자리에 생긴 환상통 그냥 색깔이 다른 것뿐이야 나는 불협화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먹죠 이건 하나의 유행 혹은 TV쇼 우린 돈보다 사랑이 쇼핑보다 철학이 명품보다 동료와 팔 아버지 할머니 패션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중요한 건 평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신간 그림책 2권과 함께 동화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림책에는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그리고 따뜻하면 따뜻해. 동화책에는 행운이 구르는 속도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난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회적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또한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라는 책을 지으신 공진아 작가님의 에세이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 그림책을 읽는 나는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에세이인데요. 이 책에서도 특수학교 교사를 하면서 만났던 해맑은 어린이들의 모습, 보호자들의 고충, 또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이면에 가려졌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또한 유머러스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해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관심 갖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장애인을 위한 특혜라는 건 없어요. 결국 그 시설들, 각종 경사로와 손잡이 등은 우리가 유아차를 끌 때, 나이가 들어 균형 잡기 좀 어려울 때, 아직은 어려 키가 작을 때 등등 살다 보면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결국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누구나 어쩌다 보면 두 발로 땅을 딛지 못하고 목발이나 휠체어 신세를 빌려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마주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이해하는 포용적인 시선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2024년의 마지막 방송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보영 작사, 권희경 작곡의 선물입니다.